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광주 전남 지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광주와 전남에서도 오늘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8명에서 4명으로 제한됩니다. 하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47명, 17일엔 34명을 기록하는 등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수도권 등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발생 유형을 보면 서울 마포구 음식점과 경기 영어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39명, 경기도 골프 모임 관련 16명 등으로 최근 확진자 가운데 80명 이상이 타 지역 확진자 관련입니다. 수도권을 넘어 지역까지 확산세가 심해지자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을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에서도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 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다만 직계가족과 상견례의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을 돌보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인원수 제한 강화로 당장 자영업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 공동체의 힘으로 이 길을 극복해야 합니다.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또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들에 대한 전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신속한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밤사이 광주에서 4명, 전남에서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광주 확진자 2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광산구 거주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으며 또 다른 2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전남은 여수에서 5명, 화순과 강진에서 각각 1명씩 모두 7명이 더 나왔습니다. 여수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이고 나머지 확진자들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침체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전남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모두 3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천 명이 줄었고 5년 1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남에서 고용원이 없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 자영업자는 1만 7천 명이 증가한 25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부터 주요 먹거리인 채소와 과일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식자재 상승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춘천방송총국 이영일 기자입니다. 춘천의 닭갈비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마늘 등 식자재를 다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마늘과 고춧가루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다 식자재 가격마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고춧가루 마늘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는 진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사실 덜 되는데 그래도 재료는 받아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려워요 많이. 고객들이 대형마트에서 식자재를 고르고 있지만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야채와 과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춧가루는 1kg에 3만 8천 원까지 올랐고 건고추와 마늘, 사과, 배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채소의 경우 올해 잦은 비로 인해 생육이 늦어지면서 공급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배와 사과는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저장량이 부족해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황의 부진에 의한 생산량 감소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최근 장마에 의한 일조량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 예상합니다. 농산물 유통 전문가들은 채소와 과일의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될 때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이 관광업계인데요. 특히 단체 방문객을 주로 받고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도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예약이 거의 끊겼고 그나마 있던 예약도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대전방송총국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전까지는 해마다 10,000명 넘는 방문객들이 찾았던 공주의 한 농촌 체험마을. 농사일 체험이 인기를 끌고 주민들이 재배한 농산물도 구입하면서 마을 소득 증대에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방문객은 2019년의 절반으로 줄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400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마을 홍보에 힘을 쏟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행 자체가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체 여행으로 거의 체험을 받는 저희 마을로서는 거의 예약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촌 체험마을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조롱박 축제와 얼음 분수 축제 등 계절별 특색 있는 축제로 매년 4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았지만 올여름 휴가철 예약은 몇 건 되지도 않았었는데 그나마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150만 명이던 충남 138개 농촌체험 휴양마을 방문객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78만 명으로 반토막 났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40만 명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단체 방문객 유치와 방역 등에서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 관광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시했던 농촌 체험 휴양마을도 코로나19 재확산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정부의 2021년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지원 사업에 해남 화원농협과 무안농협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농협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170억 원을 지원받아 현대화된 출하 조절 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지원 사업은 배추와 양파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산지에서 직접 출하해 조절하는 것으로 농식품부의 신규 공모 사업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32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이 많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10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더위가 더 심해짐에 따라서 폭염특보 지역도 더 확대 강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지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다시 동부 내륙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구름이 많거나 대체로 흐리겠지만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이미 많이 올라 있습니다. 광주가 26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32도, 화순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0도, 순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덥겠습니다. 목포와 해남, 완도 모두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3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는 물결이 다소 높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이 계속될 텐데요.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34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여름철 정전을 대비한 승강기 인명구조 특별훈련이 진행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여름철 전기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발생 상황에 대비해서 어제부터 시작해 사흘 동안 119 특수구조단에서 30여 명의 구조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승강기 인명구조 특별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승강기 구조 출동은 여름철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40% 이상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 의사가 없는 섬마을 주민들을 위한 정신치매 이동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후 9개 시군 54개 섬 1,640명이 스트레스 측정과 치매 검진, 우울증 예방 교육 등을 받았고 이 가운데 120여 명이 치매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등록돼 관할 보건소에서 정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11월까지 10개 무의도서 주민 1,3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 치매, 이동 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의 여객수가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광주공항의 여객수는 모두 5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3%가 증가했고 여수공항도 150% 증가한 2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속에서도 공항의 방역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점 등이 여객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학부 100명, 석박사 250명 등 350명 규모로 내년 3월 개교하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학부에 이어서 최근 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공대는 대학원생 모두에게 재학기간 등록금 전액과 최저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이달 둘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7월 둘째 주 광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 지수는 전주보다 0.16%, 전남은 0.09%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전주보다 0.06%가 올라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오늘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일제히 시작됩니다. 광주에서는 고3 학생들과 교직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접종이 진행되고 전남에서도 오는 30일까지 고3 학생 16,000여 명과 고등학교 교사 7,000여 명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이번 주에 공포될 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부칙에 근거한 준비 행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949년에 전라남도가 밝힌 11,131명에 이른 희생자 규모를 신속히 밝혀내는 것이 첫 번째로 주력할 일이라면서 대통령령과 도의회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등을 서둘러 제주 4.3법보다 20년 늦게 출발한 간극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